최근에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연휴 때 급매물 소진 후 종부세 법안 무산. 그래서 급매물 들어가고 호가 오른다. 이런 얘기 하니까 급매물 집어넣은 거죠. 제가 얘기했을 때 저 기사 나오고서 당일이나 뭐 다음날 정도 전화해봤을 때 급매물 나와 있었다. 그런데 자꾸 급매물 들어간다 기사에서 유도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도 매물 걷어들이는데 나도 걷어들여야지 하는데 그게 바보짓이다. 왜? 5월이 가장 팔기 좋을 때인데. 그렇잖아요. 양도세 중과도 빠지고 보유세도 피할 수 있는데 보유세 안 올라가는 거 아니죠? 세부담 상한 걸리기 때문에 종부세율 법안 무산은 올해 큰 영향을 못 미친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이상한소는 올해 하반기 강남 아파트 가격 밀려 올라간다. 밀려 올라간다는 건 밑에서 치고 올려준다는 거죠. 밑에서 치고 올려줄 상황인지 봅시다. 원래 언제부터 밑에서 치고 올려줬어요, 가격을? 항상 고가, 재건축이나 신축, 대장주, 요 강남 여기서부터 퍼져나갔죠. 뭐 마용성으로 가든 강남 일반 아파트로 가든 그러다가 서울 전역으로 이런 식으로 퍼져나갔었잖아요. 혹은 과천이나 분당 이런 쪽으로 퍼져나갔었는데 이런 저가 아파트들이 고가 아파트를 쳐서 올려준 적이 언제부터 있었다고? 밀려 올라간다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왜 저런 짓거리를 하는지 알만하죠. 본인 거 팔아야 되니까. 진짜 이 사람들을 호구로 보는 거 아니냐. 호구가 뭐예요? 호랑이 호자에 입구자죠. 이 세 개의 돌이 놓여 있는데 여기다 두면은 바로 여기다 둬서 먹힐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두는 거 자체가 호랑이 입에다가 넣는 짓거리다. 그래서 호구짓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쉽게 말해서 지금 사줄 호구가 있냐. 그러니까 호구를 모집하고 있는 거죠. 이상한 소가. 보면은 저희가 저번에 여기서 이야기했지만 돈 버는 사람 따로 있다. 예전에 투기 한창 돌 때 누가 호구가 많이 됐냐. 그럼 첫 번째 공무원이나 뭐 해가지고 정보 많이 접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본력, 정보력. 자본력 엄청 갖추고 있는 건 아닌데 이 사람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뭐였어요? 환금성. 큰 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 물론 저것도 꽤나 큰 이익이지만 갭투기 한 2천 가지고 들어와서 쭉 가지고 있으면 막 1억 오른다 이런 게 아니라 2천 가지고 들어와서 쭉 가지고 있어서 1억 올라봤자 갭이 1억 2천 되면 못 파니까 한 2천 벌고 빠진다. 이런 유형들이잖아요. 그래서 황금성을 위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세금 두려워하지 않고 양도세 다 내고 빨리 팔아치운다. 여기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이제 자본 갖춘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죠. 여기까지는 완전 호구가 될 수 없는 게 여태까지 여력이 있었으니까 버틸 수 있었죠. 그런데 그 다음 3번, 4번 유형이 호구가 많이 된다. 자본, 정보 부족. 이 정보가 부족하지 않죠. 예를 들어서 맛동산 카페라든가 해당 지역 맘카페 뭐 이런 데서 부동산 정보를 공유를 하고 담합을 하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듣고 싶은 얘기만 한다. 왜? 그 사람들끼리 모였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편향된 정보만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업자들한테 많이 의지하고 부동산 업자가 띄운다. 예를 들어서 관련 업종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걸로 수수료 받아먹기 때문에 여기 떨어질 거예요 라고 말하면 안 팔리는 거 뻔히 알기 때문에 오른다고 해요. 웬만하면. 진짜 양심적인 사람 아니면 떨어진다는 얘기는 죽어도 안 하죠.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업자들 말만 믿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따라가는 게 뭐다? 영끌. 이게 마지막이죠. 항상 이들이 사면 끝물이다. 정보 없죠? 초보자들. 아, 집값이 오르니까 지금이라도 사야 되겠구나. 사는 거죠. 막판에 진입해서 폭탄 돌리기 마지막에 이들이 설거지 부대죠. 그런데 지금 저 설거지 부대를 해줄 속된 말로 호구들이 있느냐. 그래도 오른다. 9억 이하 아파트가 상승 주도. 이게 배를 잘 만드는 그 언론이죠. 강남 금매 소진, 현금 부자가 주워 담아. 여기 외국 경제죠. 종부세, 인상 불발, 강남 아파트 버티기 돌입. 아, 버티라 그래요. 누가 손해내. 지럴드는 강북 두 채 팔아 강남 한 채로. 슈퍼 똘똘한 한 채. 다음에 뭐 나올까요? 강남 두 채 팔아. 강남에서 뭐 핵심이 뭐 대치동 산다. 초 슈퍼 똘똘한 한 채. 대치동 두 채 팔아서 한남더 1 산다. 울트라 초 슈퍼 똘똘한 한 채. 계속 말 만들어내는 거죠. 생각이 있으면 지금 강북 두 채 팔아서 강남에 들어가겠어요? 하락폭이 지금 강남이 더 큰데? 거품도 강남이 더 많이 꼈는데? 본인도 얘기해. 장기적으로 보유세가 양도세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니까 다주택 매물은 판다는 건데 지금 고가 아파트를 사겠느냐. 강북 두 채 팔아서 그것도 대부분 빚으로 샀을 텐데 조금 올랐다고 해서 지금 대부분 팔아서 양도세 낼 사람들 하면은 두 채 팔아도 강남 못 사죠. 대부분 대출 반 이상 끼고 있으니까. 과거에 산 사람들. 그리고 최근에 대출 안 나올 때 산 사람들은 여력 없죠. 영끌이니까. 또 어떻게 강남 한 채를 사요? 지금 대출도 안 나오는데. 질병으로 학교 못 가고 이사 수요 감소로 시장 침체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래서 뭐 하락이가 모르는 상태가 얻어맞을 때 위기인 것이지 위기를 대한 계속 대비를 하고. 리먼 때는 대비 안 했나요? 리먼이 갑자기 얻어맞은 거면 이번 질병은 갑자기 얻어맞은 거 아니에요? 12, 16 대책은? 분양가 상한제는? 전매 제한은?
다 갑자기 얻어맞은 거 아니에요? 얻어맞고 대비한 거지 이미 대비하고 있는 상태에서 얻어맞은 거 아니죠. 빠져나갈 길 찾아서 그래서 간 게 증여하고 법인, 신탁 이쪽으로 빠지는데 신탁은 아직 아니지만 증여 같은 경우는 출처 계획서로 다 잡아내고 있고 법인 같은 경우도 앞으로 다 자금 출처 계획서 하겠다. 그렇죠? 무슨 대비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세 개만 봐도 수천조 자금 풀고 있다. 수천조 자금 풀고 있는 거 아니 이 사람 애널리스트 출신 아니에요? 수천조 자금 푸는 게 그냥 양적 완화인지 아니면 일시적 유동성 증가인지 뻔히 나오죠.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양적 완화 아니죠. 못하잖아요. 왜? 기축통화가 아니니까. 그 짓거리 했다가 진짜 벤네스를 골랄 수도 있는데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건데 화폐가치 굉장히 문제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일시적 유동성으로 RP 풀었잖아요. RP. 이거 다 회수되는 자금인데 자금 풀고 있으니까 부동산 오른다? 개소리죠. 풍선효과 계속되고 있다. 아래서부터 불이 역대 풍선효과로 다시 중심부 가격 끌어올린 적 한 번이라도 있으면 자료 들고 오라 그래요. 고가주택 밀려서 가격 올라갈 것이다 아니야? 고가주택에서 밀고 내려와서 가격 떨어질 것이다. 규제가 많을수록 규제 없는 결과가 나타나는데 이건 뭐 우리나라 말 잘 못하니까 넘어갑시다. 우리나라 말 잘 못하는 것 같으니까. 가격 하락 요인, 주택 소유자의 소득이 주는 경우와 대규모 공급 둘 다 아니다. 1기 신도시 때네. 지금 뭐 추진해요? 3기 신도시. 대규모 공급 들어오죠. 주택 소유자의 소득이 주는 경우 아니라고 했죠? 자 그러면은 지금 자영업 망해가는 거는 모든 자영업자는 무주택자라고 지금 무시한 건가요? 그 다음에 회사 뭐 항공업계 무급휴직 주고 있죠. 무급휴직 위태로우니까. 근데 항공업계에 일하던 뭐 기장이라든가 부기장 이런 사람들 다 무주택자죠. 이 사람 이론에 따르면 다 무주택자잖아요. 숙박업계 제주도에 막 펜션을 사서 운영하고 있는데 무주택자예요. 되도 않는 소리 하고 지금 주택 소유자의 소득 다 줄고 있고 기사에도 70%가 소득이 줄어들까 지금 걱정되고 있다. 그리고 70%가 회사의 위험을 걱정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는데 소득이 주는 경우가 없다? 희망사항 얘기하나요? 아니면은 어디 딴 나라 살다 왔나요? 주택 소유자의 소득이 주는 경우가 지만 보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지는 일단 호동하면서 팔아서 소득이 안 줄고 있으니까 지만 손해 안 보고 있으니까 소득이 줄지 않는다 라고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하고 있지는 않을까. 국땡은행 무슨 은행인지 전혀 모르겠죠. 진짜 마지막 기회에 상반기 노려라. 왜? 진짜 마지막 기회에 상반기에 사줘야지 경매 안 넘어가고 원금 회수할 수 있으니까. 진짜 마지막 기회는 상반기라고만 했죠. 올해 상반기라고는 안 했죠. 언젠가 상반기 땐 진짜 마지막 기회가 올 수도 있겠네요. 개소리 하고 있죠. 마지막 기회예요. 저는 KB 안 믿죠. 실거래가 아니고 호가니까. 그래서 실거래가 기준으로 하는 감정원 자료를 뽑아서 서울 아파트 평균 중위 매매 가격 상승률 보면은 올라갈 때는 평균이 더 높았죠. 그런데 지금 떨어지는 하락폭도 어디가 더 심하다? 평균 하락폭이 더 심하다. 즉 아까 이상한소가 뭐라고 그랬어요? 중위 가격보다 평균 매매 가격 상승이 더 빠르다는 건 9억 원 이하의 상승이 빠르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중위 가격보다 평균 매매 가격 하락이 더 큰 것은 9억 원 이하 매매 가격 하락이 더 빠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지금 본인이 한 얘기니까. 이거 지금 뭐 비율로 이야기해서 더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실제로 비율 말고 상승폭 자체도 지금 평균이 더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본인이 얘기한 게 평균이 더 많이 올랐으니까 9억 이하가 상승이 더 빠르다. 근데 3월 4월 보니까 평균이 더 빨리 떨어진다. 9억 이하가 더 빨리 떨어지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자료를 확인 안 해보고 이야기하니까 그딴 소리가 나오는 거죠. 얼마 전에 그래도 서울 집값은 오른다. 누구죠? 빠슝. 경기도보다 일자리 2배 많은 서울 출퇴근 수요 수도권에 거주하고 수요 많고 공급 부족한 거 뻔히 다 아는데 매물 던지고 갈 사람이 누가 있냐? 왜 없어요? 무리하게 영끌 한 사람 또는 수입에 타격을 입은 사람들. 당장 먹고 살 거 없는데 예를 들어서 금이 있어요. 금이. 그리고 금값이 계속 오르는 상황이에요. 제가 지금 당장 배가 고파요. 돈이 없어요. 그러면 팔아서 식량을 마련해야죠. 똑같은 거다. 만약 오를 거라고 생각하더라도 집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밥도 못 먹고 수도도 끊기고 전기도 끊기고 장사도 말아먹게 생겼으면은 이거 빨리 팔아서 현금화해서 장사에다 좀 더 쏟아붓고 먹고 입는 거에다가 조금 더 쓰겠죠. 그런데 매물 던지고 갈 사람이 누가 있냐? 엄청 많죠. 서울 수요 많아요? 수요 많죠. 공급 부족해요? 공급이 왜 부족해요? 이미 지금 거의 96% 뭐 이 정도 되고 주택 보급률이 여기에 3기 신도시 지으면 많이 빠져나가죠. 수요. 특히 1인 가구들 주택으로 포함되는 그런 시설에만 살아요. 고시원은 요거 주택 수요에 안 들어가죠. 여기에 지금 많은 가구들이 살고 있다. 전입신고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집보다 사람이 많다? 집이 더 많다? 엄밀하게 따지면 집이 더 많죠.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그러니 그냥 갖고 있으면 가격 올라. 갖고 있을 여력이 없다니까.
그다음에 강남 사는 부자들은 오로지 강남만 보지 서초도 안 본다. 제일 비싼 데는 서초였죠, 사실. 왜 이렇게 강남만 띄우냐? 강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전국이 떨어지니까. 가격 조정되고 결국 다시 온다. 이 표현 정말 싫죠? 가격 조정 얼마나 되는데? 지 말에 따르면. 예전에 2008년 강남인데 반토막 난 단지들 많았죠. 근데 지금 2008년보다 좋냐? 상황 보면 어때요? 인구는 줄고 있고, 가계 부채는 늘었고, 규제는 더 강화되고, 경제는 더 안 좋고, 상황이 다 안 좋은데 그때 50% 빠졌는데 이번에는 살짝만 조정되고 결국 다시 오른다? 말이 돼요? 초기에 투자했던 자들이 이후 들어오는 초보 투자들에게 팔고가니 고점에 몰리는 상황이. 신축 아파트 청약하는 게 최고다. 지금 이제 신축 청약으로 몰고 가고 있죠. 왜? 이 사람 엄밀하게 말하면 뿌락지짓 많이 하죠. 건설사 뿌락지짓. 그리고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문제 없다고 생각하냐? 미친 논리다. 정신 나갔다. 근거 자료를 보여주면서 저는 근거 자료를 항상 들고 오잖아요. 왜 근거 자료 안 들고 오냐라고 하면은 저희 분양가 상한제 영상 보시면 돼요. 거기에 웬만한 거 다 얘기해놨으니까. 10년간 경험 이야기하면서 말이 10년이지 이 사람 뭐 나와서 이야기할 때 보면은 항상 거의 오르는 시기만 했잖아요. 오르는 시기만 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떨어지는 시기를. 살아봤음에도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숨기든가. 아파트 덜 지어서 집값 오른다. 공급 부족하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공급 과잉 우려까지 나왔던 2015년에 아파트 가격 올랐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급 과잉이었어요. 우려 왜 나왔어요 그때? 제초안 폐지하고 분상제 폐지, 재건축 연한 완화, 조합원 3주택 허용 이런 것들 하니까 엄청 많이 때려부숴서 재건축 많이 될 거니까 공급 과잉 우려라고 했다. 그런데 올랐죠. 그럼 이거 지금 다시 다 하면은 공급 부족 우려라고 하지만 떨어지겠죠. 저것도 1주택으로 바꾸고. 왜? 이 짓거리 다 하니까 공급 과잉 우려가 아니라 멸실 과잉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거 다 하니까 멸실 잡아줘서 공급 부족 안 생기는 거죠. 왜 미래만 봐요? 지금 당장 멸실이 생기고 당장 멸실이 안 생기는데. 거기다가 멸실 안 생기게 재건축 막으면서 전기창 이런 데 8천 가구 넣어서 서울에 7만 가구 넣는다고 그랬죠. 공급 부족해요? 개뿔도 안 됐다. 그때 뭐 했다? 분상제 폐지하면서 아파트 분양하는 건설사들은 아파트 값을 마음껏 높여받았다. 그러면서 가격이 뛰었다. 공급 부족 때문에 뛴 게 아니라 건설사들 분양가 높이고 분양가를 높이기 위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인근에다가 분양가 띄우기로 가격 올려버리니까. 그리고 언론에서 그거 도와서 이제 서울 가격 오를 때다. 규제 완화됐으니까 지금 사라. 빚내서 집 사라. 이런 이야기들 해주니까 그래서 올랐던 거죠. 그거 다 막았으니까. 신축 공급 부족으로 오른다는 건 진짜 개소리고 공급 부족으로 오른다는 거는 개소리는 아닌데 가격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매물이 나와서 공급이 안 부족하다. 무조건 신축만 공급이라고 우기는 거 잘못된 거죠. 영끌에서 사는 일이 생겼다. 니들이 자꾸 이따위로 얘기하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죠. 빠슝 패밀리 많잖아요. 월 마이너스 1000도 있고 이번 때도 집 사라고 했던 곰팅이도 있고 이상한 소 있고 나를 위해 집을 사라는 뽀미 뭐 이런 데들 다 거기서 조장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 때문에 영끌한 사람들 생긴 거잖아요. 왜? 지금까지는 올랐으니까 그 사람들 말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이니까. 제가 아무리 자료를 갖다 들이밀어도. 그러니까 영끌에서 하이먼 미스키 모델의 현실 부정 단계로 올랐다. 사실은 저는 그 단계를 막기 위해서 계속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 당하지 말라고 30대들 40대들 부동산 잘 모르는 분들 지금 사는 게 고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제가 자료를 갖다 들이밀어도 지금까지 본인들이 본 거는 옳은 거밖에 없으니까 이런 짓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어때요 결과가? 자, 이제 투기 힘든 이유 뭐예요? 12, 16 LTV 규제 들어갔죠? 풍선주가 퍼지면 220 대책이 꼴 나는 거죠. 220 대책이 조정 대상 지역 확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조정 대상 지역을 준 투기 과열지구로 만들었죠. 10% 높고 10% 높잖아요. 여기에다가 이번에 뭐 호가 올리면서 오른다고요? 전매 제한 막았죠. 전매 제한 막으면은 보쌈 좋아하는 그런 인간들 기존 분양권 희소성 올라간다 뭐 이딴 얘기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분양권 전매 못하면은 당연히 분양 청약하는 수요들 줄어들겠죠. 투기 수요가 빠지니까. 그렇잖아요. 잔금도 아예 준비를 안 해놓고서 무조건 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그런 투기 수요들, 그런 낙관적인 투기 수요들 다 빠지게 되면은 당연히 청약 경쟁률이랑 가점은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굳이 피 주고 분양권 살 필요가 있어요? 살 필요 전혀 없다. 일로 들어가면 된다. 근데 이게 무슨 희소하고 가격 오를 것이라고 이야기를 처하고 있어요. 지금 이 투기 수요들 이거 처분하느라 바쁘겠구만 지금. 요거 때문에 분양권을 왜 사요 실수요들이. 내가 분양을 못 받을 것 같은데 기존 아파트도 비싸니까 그나마 조금 저렴하다고 생각하고 분양권을 피붙여서 사는 거죠. 거기다 신축 들어갈 메리트라도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청약 받기가 좋아졌어요. 청약 받는 게 점점 더 좋아지면은 분양권을 살 이유는 점점 더 사라지는 건데 이게 뭐 희소성이 있고 가격이 올라간다는 이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정신이 아니죠. 자금 조달 계획서 들어가죠. 자금 조달 계획서 확충되면서 불법 증여 막히고 그다음에 불법 대출 막히고 자영업자라고 대출 받아가지고 그거를 주택 사는데 쓴다든가 이런 것들 다 막힌다.
3억 이상 6억 비규제 지역 6억 이상 주택 다 막힌다. 지들이 9억 이하 아파트들 오른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다시 6억 이하로 바뀌었어요. 9억 이하 떨어지고 있죠. 6억 이하 왜? 비규제 지역 6억 이상 이걸로 하니까. 근데 그 밑에 아파트들이 그렇게까지 영향을 많이 받았던 아파트들이에요. 그리고 오를 수 있어요. 위에서 6억 이상부터 누르는데 되도 않는 소리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뭘로 빠져요? 법인으로 빠지니까 뭐예요? 법인 자금 조달 계획서 의무화. 이거 3억? 6억? 이딴 거 없다. 그냥 무조건 의무화다. 7월부터 시행된다. 이것만 돼요? 7월에 분상제 들어가죠. 분상제 이후에 가격 올랐어요? 얼마 안 지나서 금방 안정됐죠. 뭐 잠깐 동안에 밀어내기 분양 뭐 가점 높아진다 해서 잠깐 날뛰지 그거 금방 안정됐잖아요. 그건 과거 사례가 말해주고 있는데. 그리고 풍선효과 사라진 서울아파트. 풍선효과 이야기했는데 9억 이상이 오른다는 증거라고 말했던 이상한 소식. 노도강 2억 금강구도 하락하고 있죠. 더 하락할 때 있어요 이제. 구로 하나만 지금 실거래 잠깐 오른 걸로 나오고 있는데 서울아파트 이제 풍선효과 다 끝나고 다 하락해서 뚜렷했다. 언제 어디서 받쳐줄 건데요? 지금 뭐 풍선효과 받는 아파트들이 받쳐 올려준다고 그랬죠. 강남. 언제? 하반기에요? 되도 않는 소리 하고서 지금 서울까지 지금 다 떨어졌는데 한 적도까지 내려가서 적도에서 받쳐 올려준다고 하죠. 아주. 노동원까지 지금 풍선효과 다 떨어졌다. 수용성 떨어졌다. 지금 평택, 의정부, 인천 가고 있다. 덮어져봤자 양주죠. 충북 내려갈까요? 거래 절벽 넘어 거래 실종이다. 지금 집값 하락세를 확인한 수요자들 추가 가격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높으니까 안 산다는 거죠. 매수 우위지수 뚝 떨어졌다. 투기와의 전쟁. 재수에 강하다는 문정부. 대학도 재수로 갔고 사법시험도 재수로 갔고 대선도 재수다. 농담 삼아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뭐예요? 한 번 실패한 걸 잘 분석해서 다시 했었다. 이 소리죠. 그리고 예전에 60일로 기니까 지표가 늦게 나왔던 거 30일로 줄여서 바로 대처했죠. 이번에 뭐 호가 오른다는 말 나오자마자 그냥 바로 정책 2개 때려버렸죠. 이번에 어때요? 바로 나오잖아요. 부동산 정책에서. 지나치게 많이 개입한다? 거품경제 때 당연히 해야 되죠. 개입 안 하면 뭐 되는 거예요? 경제 대공황. 투기 세력보다 서민부터 죽는다. 되도 않는 소리 하고 있죠. 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본인이 서민이라고 우기는 투기꾼들이죠. 공산주의 국가처럼 세금을 걷는다. 공산주의 국가처럼 세금을 걷는 게 아니라 공산주의 국가는 싹 다 가져간 다음에 배급하는 거 아니에요? 다양한 비판이에요. 비난이지.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은 자본주의에 반하는 거예요. 자본주의에. 기득권들이 계속 불로소득하면서 근로소득 빨아먹는 건 이건 자본주의가 아니죠.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이 있는 건데 이게 군국주의지 무슨 자본주의예요. 그게 대상이 왕에서 부르주아로 넘어간 것 뿐이지. 지들 기득권 유지하는 게 자본주의라고 우기고 있는데 그건 자본주의의 일원이 아니다. 자본주의는 철저하게 불로소득은 최대한 배제하고 근로소득을 활성화시켜가지고 시장이 안전하게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장에는 개입을 안 하는데 부동산은 불로소득 시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가 개입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질병 역시도 뭐 하반기 끝난다고요? 개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엔데믹 될 수 있다고. 지금 주기적 발병이 계속 될 수 있다고 세계보건기구의 경고가 나왔다. 상반기 끝나고 하반기에 뭔데 오른다고 그래요. 결론. 부동산 시장에 호구가 없다. 첫 번째, 여력을 확보한 사람들. 이미 여력을 확보했다는 거는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하락? 대기 타고 있죠. 더 하락될 거 뻔히 아니까. 두 번째, 여태까지 영끌 했던 불인이들. 여력이 없다. 지금이라도 오르겠죠 하고 낚인 이 영권 불인이들은 작년 하반기에 소진됐다. 오르겠다 생각하는 불인이도 못 사요. 여력이 있었으면 작년에 샀겠죠. 즉 사줄 호구가 없다. 니들 거. 거래량 보면 뻔히 나오는 건데 거래량이 그렇게 급감했는데 다시 오른다. 풍선효과 나는 지역도 다 지금 거래량 급감했죠. 올라요? 질병 사태? 경제위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재발병 상황이죠. 6월 양도세 중과 그거 끝나면 다시 오를 것 같아요. 그때부터가 분상제 시작이에요. 7월 이후로 더 연기하지 않겠죠. 8월부터 전매 제한 금지예요. 올해 이후에 내년에는 양도세 기준도 바뀌어요. 그런데 6월에 양도세 중과 때문에 6월에만 팔고 끝난다? 말도 안 되는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결론. 지금 사줄 호구가 없다. 그리고 만약 지금 산다. 내가 살 생각이 있다. 그러면 내가 호구가 되는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